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의 꿈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광능한생기숙학원에서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또 영어 강사도 겸임하고 있는 박일범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이유는 얼마 전에 사관학교 모집 요강들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좀 강독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모집 요강을 읽는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해군사관학교의 모집 인원은 사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144, 여자 26명에서 총 170명을 뽑는 것이 작년과 동일하고요. 사실 해군사관학교의 모집 인원이 변한 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입시, 즉 재작년에 변했었죠. 그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변했었는데, 첫 번째는 남녀의 비율에서 여성의 비율을 10에서 15%로 증가시켰었고, 그래서 22학년 때는 150대 20이었는데 작년에는 144대 26 이렇게 변화가 됐었고, 또한 인문과 자연의 비율에 있어서 남자는 똑같이 유지를 했지만 여자의 비율을 인문을 줄이고 자연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변화가 됐었어요. 요거는 이미 작년에 일어났던 변화이고, 올해는 사실상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고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군사관학교의 모집 인원의 변화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사관학교 전체를 관통하는 큰 두 가지 축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성비에 대한 문제예요. 남녀 평등의 문제하고 좀 맞물려져서 사관학교의 여성 인력의 캐파를, 혹은 간호사관학교에서는 남성 인력의 캐파를 조금 비율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각 3군 사관학교들이 다 여성의 비율을 15%까지 증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더 증가될지 아닐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관측인 것 같아요. 그 밖에 인문과 자연의 비율에 있어서는 자연계의 비율을, 자연계의 어떤 합격자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요즘 사관학교의 또 추세 중에 하나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관학교보다, 특히나 공사를 위주로 한 이과를 좀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 학교보다 좀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주력이 되는 남자의 비율은 크게 바꾸지 않았고 여성의 비율만 5대5로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과에 대한 우선시가 조금 드러나긴 하지만 다른 사관학교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의 어떤 비율을 좀 보면, 자, 크게 보면 회사의 전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이 있고, 즉 우선 선발은 수시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 선발은 정시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시 모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학교장 추천과 일반 추천 전형, 그리고 그 밖에 뭐 농어촌이든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든 또 특수 전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지고, 이때 포함된 인원수는 각각 이러합니다. 전체 17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형 추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종합선발 20% 정도, 그리고 일반 우선과 특별전형 합쳐서 60%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남자 여자의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5대 15의 비율로, 그 밖에 또 계열의 비율은, 자, 이 문과 남자에 있어서는 문과 45, 이과 55, 여성에 있어서는 문과 50, 이과 50, 작년에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100% 중에 학교장 전형 20%, 그 다음에 일반 전형 60%, 특별까지 합쳐서, 그리고 정시 전형 2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모집 요강에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고, 저희가 이제 추합한 자료인데, 그동안에 좀 경쟁력 추이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사관학교 특히나 해사의 경쟁률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2010년부터 해서 쭉 해서 요거는 이제 국가 사이트에 발표가 된 자료를 쌤이 찾아갖고 온 건데, 자, 총원의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170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자, 모집 인원을 보면, 자, 여성 인원이 한 4년 정도를 간격으로 해서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사관학교에서 맞추고자 하는 추세예요. 자, 총 지원자 수는 전체 한 4,000명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한 2017년, 18년 요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사관학교 인기가 폭발합니다. 뭐 각종 영화와 미디어에서 사관과 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 뭐 멋진 사나이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멋진 사나이가 아니었나? 뭐 아무튼 예능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뭐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과 같은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이때 좀 나오면서 사관학교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또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사관학교야말로 공무원을 갈 수 있는 아주 보장된 카드다 이런 인식들이 좀 팽배해지면서 이때 사관에 대한 지원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게 회사의 경우 2019년까지 해서 최고 거의 고점을 18년, 19년에 찍고 그 다음 해에 갑자기 반토막 나게 돼요. 이때 뭔가 일이 있었겠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요때 회사에서 처음으로 상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게 지원 동기서를 받아요. 즉 자기소개서를 2차 면접 때 받는 게 아니라 1차에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를 받는 걸 회사가 제일 먼저 이때 시작합니다. 19년도에. 나머지 학교들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부터 경쟁률이 훅 떨어지는데 회사는 한 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2019년 즉 2020학년도에 반토막의 경쟁률 지원자 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경쟁률의 변화도 당연히 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자, 총 경쟁률이 한 20대 1, 30대 1 높을 때는 거의 38대 1까지 육박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한 20대 1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경쟁률이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 경쟁률은 회사가 어떤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 18.7대 1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3군 중에서 좀 낮은 축에 속하는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올해는 경쟁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올해 전체 학생들의 인원수가 40만 명,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40만 명이 안팎으로 좀 제일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그동안 추이에서 보듯이 경쟁률이 쭉 떨어진 추이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자 수가 더 늘 수 있는 어떤 유입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관학교에 꼭 가고 싶은 친구들만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일선 어떤 학원들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합격생의 풀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러 사관학교 시험을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진짜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특히나 공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원들에서 뭐 200명씩 300명씩 학생들 몰아 날리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1차 것도 올라가고 지원자 수도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지원 동기서를 받음으로써 진성을 한번 걸러내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2021학년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또 코로나가 발병을 해요. 그래서 굳이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 한 번 더 보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쭉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올해 코로나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예비 수능으로서 좀 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나올 수 있죠. 이것이 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그동안 2, 3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수가 주는 것만큼, 전체 인원수가 주는 것만큼 그런 어떤 예비 수능으로서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조금 는다 할지라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자, 경쟁률 추이는 이러하고 우리에게 나쁘진 않다, 희망을 준다,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20대 1 뭐 이 정도면은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죠, 사실.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쫄 수도 있는데 이따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3군의 경쟁률 추이를 좀 모아온 겁니다. 자, 회사는 파란색, 육사 녹색, 공사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시는 바처럼 자, 20대 1에서 30대 1 사이에 고공행진을 유지하다가 20년, 21년을 기점으로 툭 떨어져요. 그만큼 허수가 많았다. 그쵸? 거의 10대 1 정도, 20대 1 정도는 다 그냥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이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이때는 코로나도 터지고 지원 동기서 받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내려와서 안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왔다 갔다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작년에는 이 정도. 작년에 64가 1, 042, 회사 3 이렇게 경쟁률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번에는 해군 사관학교 전형의 프로세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형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서를 접수할 때 세 가지 분과로 나눠서 접수하게 돼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이냐, 혹은 특별 전형이냐.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접수를 하게 되고, 각각의 어떠한 걸로 접수하는가에 따라서 전형의 프로세스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전형을 신청하게 되면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장 추천 친구들끼리만 일단 20%가 선발이 돼요. 그 뒤에 여기서 탈락이 되면 일반 우선 선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쓰게 되면 학교장을 쓰지 않고, 학교장 추천에서 사정받지 않고 바로 일반 우수 선발로 가게 돼요. 자, 특별 전형을 쓰게 되면 특별 전형 친구들끼리 뭐 농어촌이 됐던 아니면 뭐 국가유공자가 됐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탈락되면 일반 우선 선발로 내려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장 추천이나 특별 전형을 쓴 친구들은 우선 선발에 있어서 두 번의 사정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우선은 당연히 되고, 그 밖에 자기가 넣은 학교장이나 특별 전형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이 된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전혀 없다. 무조건 쓰는 게 옳다. 특히나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각 사관학교별로 한 5명 정도를 쓸 수 있게, 뭐 간사는 4명이지만 5명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특히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먼저 전화 드려서 올해 사관학교 지망하고자 한다, 교장 추천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일반 우수 선발로 전향이 되고 나면, 요때 2차 시험까지 보고 나서 2차까지 해서 일반으로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보고 종합 선발로 다 이관되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1번, 2번, 3번의 사정 기회가 있고, 특별 전형도 1번, 2번, 3번의 사정 기회가 있고, 다만 일반으로 놓으면 1번, 2번의 사정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 흐름은 그러하고 전형별 배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다 1000점 만점에서 1차가 200점. 아무래도 1차 시험이 들어가는 숫자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일반 우선은 400점. 즉, 자, 면접을 잘 보거나 체력이 좋지 않으려면, 즉, 군인에 대한 적성이 좋지 않으면 공부라도 잘해라. 혹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적성이라도 좋게 나와라 라고 하는 의도. 대부분의 사관학교가 이러한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를 뽑고 싶다는 열망과 군에 대한 적성이 뛰어난 친구를 뽑고 싶다는 열망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 전형별 배점에 항상 드러나요. 요즘에는 거의 사관학교들이 거의 한 3, 4년 정도는 고착된 형태가 되고, 한 이런 정도의 형태. 원래 회사는 사실은 1차 시험 점수보다는 면접을 우선시하는 전형들을 이끌어왔는데, 언젠가부터 면접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1차 시험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가 되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학원사학교에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반 우선 전형과 교장 추천 전형은 비슷하게 한번 사정받고 그 반에 일반 선형으로 다시 한번 사정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 전형의 경우, 그러면 특별 전형과 내가 특별 전형의 대상도 되고 교장 추천도 대상이 된다면 이 중에서 뭘 쓰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강한가를 보고 쓰면 돼요. 자, 일반 특별 전형은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성적보다도 면접 시험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 그렇죠? 다만 자신이 그래서 성적이 좀 뛰어나서 컷보다 조금 잘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걸 쓰는 게 맞고, 근데 워낙 뽑는 인원이 적어서 개괄적으로 뭐가 유리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적이 좀 괜찮다면 이쪽, 자신이 면접이나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면 이쪽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만 올해 좀 기뻐할 일은
원서 접수 시에 우리 지원 동의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회사의 지원 동의서가 제일 까다롭고 길었어요. 1000자짜리 3문항을 요구했었는데 대부분 한 2문항 정도를 요구했던 반면에 근데 올해 요게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3문항에서 2문항으로. 그럼 거의 뭐 공군사관학교의 자기소개서와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수능 보기 전에 1차 시험 우리가 접수할 때 조금 부담이 좀 줄었다. 글을 쓰는 부담이 좀 줄었다. 이건 좀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형 일정을 보면 원서 접수는 뭐 이렇게 6월 달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학교에서 명단 제출하는 거니까 교구장 추천 명단 제출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시험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자, 개인 성적 확인하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건 8월 말경이고 8월 마지막 주. 추가 등록자까지 해서 8월 23일까지. 요 다음 날부터가 수능 원서 접수예요. 수능 접수 원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과, 인과의 선택에 있어서 문과를 선택해 두고 1차 시험에서 혹은 이과를 선택해 두고 자기가 붙느냐 떨어지냐를 보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수능을 문과로 할지 이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과생들이 문과로 1차 시험을 접수해 두고 붙으면 사탐을 신청하거나 수능에서도 떨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대를 가기 위해서 과탐을 신청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통합수능 체제 하에서는 뭐 어차피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어떤 특수한 조합을 생각하고 있다면 요 1차 시험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수능 어떤 접수 일정이 있다는 건 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자, 2차 시험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일정을 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10월 달에 이미 1차까지 2차까지 해서 우선선발 발표가 났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좀 밀려서 거의 수능 가까이에 우선선발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도 이때까지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이때 관리를 잘못해서 수능도 망치고 1차도 떨어지고 혹은 2차도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 때까지는 무조건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에 좀 매진해달라. 그 밖에 종합선발 나고 뭐 추가선발까지. 자, 그래서 전체 일정은 요러 하고